안녕하세요, 모비티의 멘트 드라이브입니다. 저는 오늘 그랜저, 신형 그랜저에 대한 신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인플루언서들을 모시고 스튜디오 같은 공간에서 좀 차량을 집중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컨셉을 주셔서 오늘 신형 그랜저를 외관, 실내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신형 그랜저의 디자인 공개는 이미 여러 차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익숙해진 느낌이에요. 사실 전면부를 보시면 지금 승합 차량으로 나와 있는 스타리아와 좀 약간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면서도 현대자동차에서 굉장히 미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여기에 적어놨어요. 심리스 호라이즌이라는 이 문구가 여기 적혀 있고 LED 램프를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이런 디자인의 형태와 램프를 아래 하단에 위치하게 하는 형태는 현대자동차에서 그동안 디자인에 공을 들이면서 일원화시킨 일체감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낸 디자인이에요. 로고 디자인 역시 수평적으로 평면적으로 좀 바뀌어서 디자인의 좀 일원화가 완벽하게 그랜저에서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측면과 후면 쪽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이 조금 더 이 선형의 디자인을 좀 강조했다라고 하면 측면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헤리티지를 유지하려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한 5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 굉장히 좀 특이하게 과거의 헤리티지를 그대로 갖고 온 개승한 휠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지를 줬어요. 측면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중요한 건 휠 베이스가 가장 크다라는 거. 차 자체가 가장 커지고 이 동급에서 최강의 공간을 낼 수 있게끔 그랜저의 독보적인 위치를 조금 더 위로 올려낸 느낌이에요. 그래서 측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에도 다 하이딩이 되죠. 이게 다 숨겨집니다. 지금 락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라서 열리게끔 돼 있는데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도 좀 보여요. 손잡이에 그랜저가 각인이 돼 있어요. 한 가지 더 놀랬던 건 크롬의 컬러예요. 과거에는 크롬이 정말 반짝반짝 거렸다 그러면 지금은 은은한 이 무광의 형태의 컬러를 좀 줘서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조금 더 고급스러움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프레임리스 도어예요. 그랜저 XG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 프레임리스가 드디어 이번 신형 그랜저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측면 자체가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주는데 저는 사실 뒤에가 훨씬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뒤쪽 후면 디자인을 좀 살펴볼게요. 후면 디자인이 왜 아름답냐? 이 선이 떨어지면서 곡선을 줘서 이렇게 다듬는 형태. 이미 K9에서 둥글게 트렁크 리드를 줬었던 부분을 그랜저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리드선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이어져 나가서 디자인적 완성도가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가 이렇게 곡선으로 잘 흘러가게끔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뒤역에 조금 더 이렇게 날렵하게 뻗어나가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트렁크 버튼은 이 현대 로고 상단 이 빈 공간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어가 열리고 닫히는 느낌 자체가 고급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감성적 터치라는 게 이런 데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뒤에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외관보다 실내에서 더 감동을 받았거든요. 운전석부터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건 스티어링 휠이에요. 디자인 자체는 헤리티지를 계승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헤리티지를 계승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키. 아이오닉 6에서 봤듯이 현대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듯한 현대 로고가 여긴 없지만 키에는 있는 이 디자인 형태로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ACC부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이 계기반과 전체적으로 들어온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공조장치예요. 공조장치 자체가 풀 터치 스크린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의 터치 형태가 정말 좋은 것도 있지만 이 그래픽 자체가 굉장히 UI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또 어디서 느낄 수 있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실제적으로 여기에 느껴지는 전체적인 UI들이 굉장히 2D 같으면서도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전체적인 이 디자인 자체에 신경을 쓴 부분이 소프트웨어에도 같이 들어가 있다
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도 있고,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UVC라 그래서 여기 자체가 실제적으로 살균을 할 수 있는 램프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어 셀렉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형의 아이오닉과 다르게 약간 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조작감도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어디 들어갔냐? 바로 이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드 변경을 할 때 이 바뀌는 램프, 피어나 건반이 쫘르르 쳐지듯이 끝에 캘리그라피라는 레터링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차의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냐 라고 했었을 때 이 실내 인테리어와 전체적인 모습들이 오를 수밖에 없구나 라는 판단이 바로 섰습니다. 뒷자리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자체의 무게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기존의 그랜저를 문을 닫고 열 때는 이런 무게감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았는데, 차체 자체가 단단함이 늘어난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늘어났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실적으로 프레임 리스라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전동으로 올라가는 선쉐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의 기능 자체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무게가 증가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석 뒤쪽에서도 레스트 버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운전석에 뭐 사람이 없는 경우에 시트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여전히 뒤쪽도 질감이나 캘리그라피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품질감은 굉장히 좋아요. 이런 헤드레스트를 올리고 내리는 버튼 자체도 이번에 소재, 디자인, 뭐 전체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자리까지 살펴봤고 마무리를 좀 하면서 이번에는 그냥 프리뷰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형 그랜저 디자인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헤리티지에 대한 계승에 대한 부분에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가격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그랜저를 직접 살펴봤었을 때는 그만한 가격 상승의 요인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내에 앉아보는 순간 차량이 이렇게 바뀌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그 가격이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랜저, 이 의미가, 이 레터링의 의미가 정말 다르게 다가오는 최초의 신차를 리뷰해 봤습니다. 자세한 리뷰는 시승 차량을 받아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비티의 멘투드라이브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